있는데 최근에는 뭐 비트코인이나 재산의 형태가 워낙에 다양해지다 다양해졌죠. 보니까 네, 네. 이런 것들까지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을 끄는 MC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연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배우님 혹시 혼전계약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희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에 보면 가끔 나오긴 하잖아요. 외국에서 뭐 혼전계약서로 재산 분할을 어마어마하게 뭐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최근에도 빌 게이츠랑 멜린다 게이츠가 이혼을 하면서 이제 그 혼전계약서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하게 돼서 그게 굉장히 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던데 이렇게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대법원 판례가 이게 선량한 사회 풍속에 반한다고 해서 무효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계약보다 더 강력한 등기입니다. 등기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건물 등기 정도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쵸. 어떤 내용일까요? 뭐 이제 등기 생각하시면은 부동산 등기나 법인 등기나 정말 공신력 있는 어떤 뭐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진 않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입증력이 있는 제3자에게 내밀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부부 재산에 관해서도 그렇게 등기를 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민법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 이 얘기는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그 부부가 부부가 혼인하기 전에 각자의 재산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특유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관리할지에 대해서 등기를 칠 수 있는 제도예요. 네. 왜 요즘에는 혼인 연령도 굉장히 높아지고 재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쵸. 또 황혼 이혼도 많고 황혼 재혼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네. 이 혼인할 때 그냥 저처럼 빈손으로 시작하시는 경우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각자의 재산들이 또 있으시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특유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는 배우님 거고 그리고 뭐 이 상가는 제 거다. 이런 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미리 부부 재산 약정 등기를 칠 수 있다라는 거죠. 부부 재산 약정 등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매니지먼트 계약서 쓰게 되면 공증을 받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될까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등기를 치지 않았을 경우에 뭐 사실 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케이스들은 주변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제 주변에도 그 어떤 여성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엘리트세요. 네네. 그래서 결혼 전에 뭐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도 장만을 하셨대요. 근데 이 아파트 취득 이후에 이제 운명의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부부의 재산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묶여서 전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여성분의 특유 재산으로, 그러니까 혼인 전에 취득한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온전히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뤄놓은 건데. 그렇죠. 네네네. 이거는 혼인 전에 내가 취득을 한 건데도 그래도 이제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남편이 기여했다라고 해서 재산 분할의 대상에 들어가게 된 건데 사실 이런 경우는 뭐 혼인 전에 부부 재산 등기를 미리 쳐뒀다고 하면은 이건 내 특유 재산이다 라는 부분들이 입증이 되니까 그쵸. 이런 부분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확실히 유리할 수 있었겠죠. 네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등기를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그 아파트 자체도 이렇게 대상이 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제가 아는 그 여성분이 그 남편분하고 결혼을 하실 때 혼전계약서 작성하시고 부부재산 약정 등기를 미리 설정을 하셨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특유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이 돼서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네네. 예, 제 지인이니까 아마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그 어쨌든 그 판례가 지인분이신데 결국에는 그걸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재산 분할을 잘
못 하셨겠어요. 자기가 그쵸.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좀 안타깝더라고요. 요즘 또 판례가 또 정말 핫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 재산분할 관련해서 노소영 관장님과 최태원 회장님 재산분할이 1심에 비해 20배 넘게 나왔잖아요. 1조 3천억이라 그랬나?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1심에서는 그 최 회장님이 갖고 계신 그 SK 주식이 특유재산이라고 인정이 됐다가 2심에서는 이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게 된 건데요. 네. 사실 주식 자체가 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 우리 요 말씀하셨던 노소영 관장님, 최태원 회장님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SK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쟁점이 됐던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이 SK 주식에 이 SK라는 회사가 세워지고 성장한 데에 노소영 관장님의 어떤 자산 증식에 대한 기여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엄청나죠. 안팎으로 엄청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당연히 of course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주식도 주식인데 최근에는 뭐 비트코인이나 재산의 형태가 워낙에 다양해지다 다양해졌죠. 보니까 네, 네. 이런 것들까지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 진짜요? 네. 오. 뭐 남편이 비트코인 부자다.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아. 그 부부 공동 재산에 어떤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떤 경제성을 가지는 자산이라고만 하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예, 당연히 뭐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 돼야죠. 아 네. 그렇군요. 저희는 단순하게 그냥 그 안 된다고라는 생각이 어렴풋하게 들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걸 어떻게 합산하고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이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요즘에는 비트코인도 가압류도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오. 맞습니다. 그 지갑 자체를 압류하는 게 가능해요. 아 네. 진짜요? 네. 네, 여러분들 아셨죠? 그냥 단순히 재산만 가지고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주식과 비트코인까지도 재산 분할의 목적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최지원 변호사님과 함께 부부 재산 등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사건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